늦가을 햇살이 마당에 길게 들이우고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던 어느 날이었다. 이술 68세는 작은 아파트 베란다에 앉아 바깥 풍경을 하염없이 내다보고 있었다. 남편과는 몇 해 전 별거 생활로 각자 지내게 됐고 자녀들은 모두 제 가정을 꾸려 먼 도시에 터를 잡았다. 혼자 사는 아파트는 적막했지만 이제 그런 적막함에도 더 이상 놀라지 않을 만큼 익숙해졌다는 사실이 문득 쓸쓸하게 느껴졌다. 이 나이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은퇴 후 특별한 취미나 바깥 활동이 없는 순례는 예전에는 시간이 없어서 못 해보던 일들을 하고 싶다고 막연히 생각했지만 막상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 의욕이 사그라졌다. 아침엔 TV를 켜놓고 점심에 대충 반찬 꺼내 먹고 저녁이면 동네 슈퍼에서 반찬 몇 가지 사오는 생활. 평온하다기보다 적적하네. 순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런데 마을 노인센터 게시판에 붙은 자수 동호회 참가자 모집 전단을 우연히 봤다. 자수라 중학생 때 방과 후 동아리로 배웠었는데 뜻밖의 옛 기억이 떠올랐다. 그 손끝 감각, 실과 바늘로 천을 수놓았던 느낌이 아련했다. 그때 난 의외로 손재주가 있었지. 그 시절의 작은 즐거움이 다시 살아나는 듯 잠시 마음이 떨렸다. 며칠 고민 끝에 일단 가볼까? 라는 결심이 섰다.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라도 해보지 않으면 이대로 계속 혼자가 될까봐 두려운 마음이 컸다. 자수 모임이라니 나름 우아하고 정겹지 않을까? 그 작은 기대가 그녀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리라고는 아직 몰랐다. 노인센터 2층 강의실은 원래 헬스장으로 쓰이던 넓은 공간이었다. 토요일 오전 순례가 가방을 들고 문을 열자 앞치마를 두른 중년 노년 여성 5명이 앉아 있었다. 테이블에는 색색의 실꾸러미와 천이 놓여 있었고 한쪽엔 가위바늘 상자가 정돈되어 있었다. 간판도 없는 임시 모임이라 어수선한 느낌이 들었다. 안녕하세요. 혹시 자수 모임 맞나요? 순례가 조심스럽게 묻자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반가운 미소로 일어섰다. 맞아요. 자수 동호회 색실동백입니다. 정식 이름은 없는데 일단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새로 오신 분이시죠? 그 여성은 김정자육 17세라고 소개했다. 주최자 격인 듯 안내문을 만든 사람이었다. 나머지 회원들도 천천히 자기소개를 했다. 순례는 간단히 이순례라고 해요. 한때 자수를 배웠지만 오래 손 놓고 있었어요 라며 인사를 건넸다. 회원들은 환영해요. 라고 박수를 쳤지만 한편으로 오말레가 근데 우린 아직 체계가 없어서 잘 맞을진 모르겠네요 라고 퉁명스레 덧붙였다. 공기 중에 약간의 어색함과 기대감이 뒤섞였다. 처음 몇 주간 색실동백 모임은 매주 토요일 오전에 만나 간단한 문의, 즉 꽃이나 잎사귀, 알파벳 이니셜 등을 천에 수놓는 연습을 했다. 이건 러닝 스티치, 저건 스템 스티치 하는 기초 용어를 공유하고 서로 바늘질 방법을 익히며 조심스레 손을 움직였다. 정자나 선주처럼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이들은 금세 감을 잡았고 애순이나 순례는 서툴지만 천천히 따라갔다. 처음엔 다들 즐거워하는 듯 보였지만 금세 불만도 터졌다. 가령 오말레는 고운 자수보다는 실용적인 옷수선 바느에 익숙해 이런 꽃무늬 그리는 게 무슨 소용이람 이 나이에 어디다 쓰겠어? 라며 투덜댔다. 이명희는 아기 손수건에라도 수놓으면 좋죠. 손주에게 줄 수도 있고라며 맞받았다. 말레는 다시 에이 그런 건 별로 안 쓰더라고. 때 묻히기 아까우니 안 쓰고 장롱에 처박힐걸. 라고 받아쳤다. 가벼운 말싸움이 잦아지면서 각자 스타일 차이나 목적 의식 차이로 인한 갈등이 조성됐다. 순례는 겉으로 웃으며 수놓고 있었지만 마음속엔 이렇게 서로 삐걱대면 모임이 오래가긴 어려울 듯이라고 걱정했다. 아직 시도 때도 없이 의견 충돌이 나니 이러다 흐지부지 끝나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이 스멀스멀. 한편 개인적으로도 각 회원들은 사연이 있었다. 오말레는 손자 돌보며 살다 보니 남편 간병까지 겹쳐 스트레스가 많았다. 자수 모임을 통해 숨 좀 돌릴까 했지만 마음이 조급해 종종 까칠한 모습을 보였다. 이명희는 딸네 집에 자주 왔다 갔다 하며 손주를 돌보고 본인도 아직 50대 후반이라 몸이 바쁘다. 그래도 수공예를 좋아해 참여했지만 시간이 없어를 입에 달고 산다.
손혜수는 목소리 크고 사교적이지만 살짝 허풍이 섞여 다른 이들과 톤이 안 맞을 때도 있다. 장선주는 재능이 많아 동호회를 여러 개 동시에 뛰며 자수 모임을 우선순위에 두진 않았다. 오늘은 다른 모임도 가야 돼서라며 종종 일찍 떠나 분위기를 깬다. 주최자인 김정자는 모임을 일으킨 장본인이지만 체계적인 계획 없이 사람들을 모았고 리더십이 부족해 의견 충돌 시 우물쭈물한다. 마지막으로 이술래는 새로 합류했지만 가장 무경험자이면서도 화합을 중요시해 중재하려 애쓴다. 이렇게 6명은 한자리에 모이긴 했으나 서로 다른 욕구와 생활 패턴, 그리고 불만들이 조금씩 쌓여갔다. 처음 34주 정도는 그럭저럭 수놓은 결과물을 공유하며 예쁘네하는 순간도 있었지만 다음 달부터 참석률이 뚝 떨어지고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모임 이름 색실동백이 무색하게 서로 정이 꽃 피우기 전에 시들해지는 기미가 보였다는 것이다. 한 달 반쯤 지났을 때 주최자 김정자가 난감한 표정으로 메시지를 돌렸다. 요즘 다들 바쁘신 것 같아. 2주 동안 모임을 쉬면 어떨까요? 라는 의견이 나왔어요. 실제로 이명희와 장선주가 집안일 다른 일정 등을 이유로 빠졌고 말레는 난 이거 별로 재미도 없다고 하소연. 결국 정자는 덩그러니 뭐 사람 모이는 시기가 아니라니 어쩔 수 없죠 라고 손들었다. 그 소식을 접한 술래는 마음이 복잡했다. 그래도 나름 이번 모임에서 뭔가 즐거움을 찾았는데 이렇게 쉽게 포기해버리나? 특히 말레와 명희처럼 의견이 충돌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서로 자수에 대한 조언을 주고받을 때 느낀 따뜻한 순간도 있었다. 그런 기회를 우리가 너무 빨리 버리는 건 아닐까? 결국 2주 휴회가 선언되었고 모임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술래는 허탈한 마음에 그냥 그렇지 뭐라 체념하려다 왠지 아쉬워서 직접 나서보기로 결심했다. 내가 대표도 아니고 뭐랄까 그래도 지금 안 하면 완전히 흐지부지 될 거야. 그녀는 먼저 주최자 정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정자 언니, 왜 이렇게 빨리 모임을 쉰다고 정하셨어요? 조금 힘들어도 한두 명이라도 꾸준히 모이면 어때요? 술래가 다급하게 물으니 정자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미 몇 명이 안 한다고 하니 나도 어쩔 수 없잖아. 내가 리더십이 없으니 그냥 흐름에 맡긴 거지. 하지만 술래는 포기하지 않았다. 혹시 제가 각자한테 연락 좀 해볼게요. 가벼운 차 한잔하며 다시 의논해보자고 말이죠. 이대로 끝나면 아쉽지 않으세요? 정자는 잠시 망설이다. 그럼 그래봐요. 사실 나도 아쉬워. 라고 동의했다. 술래는 전화번호부를 뒤져가며 멤버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었다. 말레 할머니는 맨 처음 관심 없네라며 냉정했으나 술래가 우리 다 같이 이야기를 풀어보고 혹시 부족한 부분을 개선할 수도 있잖아요. 어차피 집에만 있어도 답답하지 않아요? 하고 설득하자 말레는 에이, 뭐 한 번은 가줄게. 라고 마지못해 응했다. 이명희는 제가 애봐야 해서 바쁜데 그래도 한 번 만나긴 하죠. 손혜수는 좋아요. 사실 난 계속 하고 싶었지만 다른 분들이 안 온다 하니 서운했지. 장선주는 아직 결정을 못했는데 뭐 시간 되면 갈까. 라고 뜨뜻미지근. 그렇게 어찌어찌해서 모두가 다음 주 토요일 오후 잠시 노인센터 옆 찻집에서 모이기로 약속했다. 술래는 가슴이 떨렸다.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 몰라. 잘 풀려야 할 텐데. 토요일 오후 근처 작은 찻집에 6명이 자리를 잡았다. 분위기는 달갑지 않았다. 손혜순이 괜히 떠들썩하게 아이고 다들 오셨네. 하는데 말레는 뾰루퉁한 표정으로 오긴 했는데 또 똑같은 얘기만 할 거면 골치 아프지라고 답했다. 이명희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시간이 별로 없어서 간단히 끝냈으면 하네요라며 시큰둥했다. 술래가 두 손을 모으며 입을 뗐다. 여러분, 제가 사실 이 모임 시작하자마자 들어왔지만 한 달 남짓 시간이 너무 아쉬웠어요. 서로 다른 환경이니 갈등이 생기는 건 당연한데 그래도 자수라는 공통 흥미로 모였잖아요. 집에서 혼자 바늘질하면 괜찮아도 이렇게 함께 모이면 더 좋은 점이 있지 않을까요? 아무도 쉽게 호응하지 않았다. 정자는 이리저리 눈치를 보았다. 이때 선주가 작정한 듯 말했다. 글쎄요, 전 워낙 다른 동호회도 많아서 자수 모임에 시간을 쓰기엔 애매했어요. 또 자수라는 게 마땅한 결과물도 없고
그냥 주름진 손으로 꽃 그리는 게 뭐랄까 허무해서요. 말레도 거들었다. 그렇지. 게다가 우리 나이에 수놓아봤자 어따 쓰나. 솔직히 난 이 모임이 재미없었어. 이명희도 아이 보느라 바쁘니 시간을 못 낸다는 게 솔직한 제 입장이에요 라고 말했으며 애수는 난 그냥 떠들기 좋아서 왔는데 다들 삐딱해서 싱거웠어 라고 했다. 분위기는 부정적이었다. 사소한 불만들이 터져나오며 감정의 골이 드러났다. 심지어 내가 만든 도안이 별로라더라. 내가 너무 시끄럽대. 아휴 예민하기만 해 등등. 이야기 끝에 모임 해체론이 더욱 짙어질 것 같았다. 그러다가 대화를 듣던 김정자가 울컥해진 모양이었다. 그런데요, 사실 전요, 자수 모임을 만들고 싶었던 이유가 있어요. 젊었을 때 손기술을 익혀서 멋진 소품도 만들어보고 싶었는데 가정 형편 때문에 평생 못했거든요. 은퇴 후 이곳 노인센터를 다니다가 혹시 누군가와 취미를 나누면 즐겁겠다 싶어 용기 낸 건데. 정말 죄송하네요. 제가 잘 이끌지 못해서. 그렇게 정자가 눈물을 글썽이자 말레도 살짝 마음이 흔들린 듯 했다. 말레가 가슴속에 묵혀뒀던 말을 꺼냈다. 난 사실 남편 간병으로 엄청 힘들었어. 10년 넘게 붙들려 있다. 그 양반 떠나고 나니 허탈해서. 뭔가 해볼까 하고 들어오긴 했는데 솔직히 자수에 큰 흥미가 생기진 않았어. 근데 이대로 아무 의미 없이 그만두는 것도 그건 좀 아깝네. 이명희도 한숨을 쉬며 저도 안 그래도 스트레스가 심해요. 딸 내 집 왔다 갔다 하느라. 좀 편히 제 시간을 갖고 싶었는데 자수 모임이 갈등만 생기니 귀찮아졌죠. 하지만 전 자수 자체는 꽤 매력 있다고 생각해요. 손주 선물이라도 만들면 의미 있잖아요. 분위기가 조금 누그러지자 술래가 조심스레 제안했다. 그럼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모임을 너무 자주 안 하고 격주나 한 달에 2번만 모여서 차근차근 작품을 만들어 보자고요. 그리고 한 번쯤은 우리의 결과물을 주변에 보여줄 기회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수 소품 전시회 같은 걸 노인센터에서 열어보면 어떨까요? 그 말에 손혜순이 눈을 반짝였다. 오, 전시회. 괜찮네. 우리끼리만 작품 보관하기보단 이렇게 외부에 보여준다면 재미있을 듯. 장선주도 나는 전시회라면 좀 끌린다. 다른 동호회도 전시회 하면서 뿌듯해하잖아. 라며 호응했다. 말레 역시 에이 그거 할 수나 있을까 했는데 뭐 도전해보면 어떨까. 하다 보면 정이 들 수도 있겠지. 라고 고개를 끄덕였다. 결국 모임 재개와 자수 소품 전시회 목표가 도출되었다. 그 자리에서 다들 명함이라도 주고받으며 다시 한번 의지를 다졌다. 정자는 내가 최대한 준비해 볼게. 우리 다시 시작해요. 하고 환하게 웃었다. 한 달간 다시 매주 모임이 돌아갔다. 이제는 갈등이 없어졌다고 할 순 없었지만 명확한 목표인 전시회가 생기니 서로 논의할 거리도 많아졌다. 어떤 무늬를 만들까? 어떤 천과 시를 써야 하나? 에코백, 테이블보, 손수건, 액자 등 다양한 소품을 시도해 볼까? 재료비는 어떻게 분담하지? 또 각자 기여할 부분이 달랐다. 장선주는 도안 그리는 재능이 있어 초안 스케치를 잘 만들어냈다. 이명희는 손주 돌보느라 바빴지만 의외로 꼼꼼한 땀수가 가능해 자수의 퀄리티를 높였다. 오말레는 입으로는 귀찮다 했으나 실제로는 수선 경력 덕에 기본 바느질이 능숙해 중요한 전력으로 떠올랐다. 손혜수는 목소리가 커서 사교성도 있고 전시회 홍보나 주변에 소문내기 역할에 탁월했다. 김정자는 운영 전반을 조율하고 노인센터 담당자에게 전시장센터 로비 섭외를 요청했다. 이순례도 비교적 초보였지만 은근히 손재주가 괜찮아 깔끔한 작품을 만들어 나갔다. 가끔 불만이 솟기도 했다. 우리 너무 원색 실 쓰는 거 아니에요? 난 이런 화려한 색 별론데 등등. 그러나 한결같이 그래도 한번 합의점을 찾아보자 같이 하는 거니까 타협하자라는 말이 오갔다. 오말레는 종종 에이, 난 몰라 하고 으름장 놓았지만 결국 매번 끈질기게 참여했다. 마음 한구석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듯 했다. 전시회를 앞두고 작품 퀄리티를 두고 갈등이 발생했다. 특히 실력이 더 좋은 이명희와 장선주가 공동작품을 더 정교하게 만들자며 고집했는데 수준이 낮은 초보 멤버들은 부담이 컸다.
말레 할머니가 너무 어려운 도안을 잡으면 난 도저히 못 따라가라며 짜증을 냈다. 그러자 이명희가 그러면 전시에서 떨어질 수도 있죠. 전시회니까 완성도가 중요하잖아요. 라고 쏘아붙였다. 이때 분위기가 험악해지려는 찰나 술래가 나섰다. 전시가 완벽한 작품 자랑만이 아니잖아요. 우리 각자 스타일이 다르고 숙련도도 차이가 있으니 초보자는 간단한 문양으로 숙련자는 좀 더 섬세한 문양을 맡으면 되죠. 작품을 다 같이 한 보드에 전시해 놓으면 여럿이 다른 스펙트럼을 보여주는 것도 멋지지 않을까요? 정자도 거들었다. 그래요. 전시회가 선발대회처럼 누구 작품이 최고인지 뽑는 게 아니라 우리 모임 자체를 알리는 취지니까. 다양한 스타일이 어우러지는 게 더 재밌을 거예요. 결국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이명희가 그래도 전체 미관은 신경 써야 해요라고 중얼댔지만 결론적으로 모두의 작품을 존중하며 각자 수준에 맞춰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갈등 해결 과정에서 회원들은 한층 더 마음이 가까워졌다. 오말레는 이명희에게 죄송해. 내가 괜히 심술 부렸어. 라며 사과했고 이명희도 내가 예민했어요. 같이 하니까 더 즐겁네요. 라며 화해했다. 어느새 정이 꽃피는 순간이 왔다. 드디어 전시회 당일이 되었다. 노인센터 로비 한쪽에 테이블과 이젤을 세워 색색의 자수 작품들, 쿠션 커버, 테이블보, 에코백, 미니 액자 등을 진열했다. 색실동백 자수 모임 전시회 마이너스 우리 손끝에서 피어나는 이야기라는 타이틀이 걸렸다. 센터 직원들이 우와, 이런 행사 처음이네요. 참 예뻐요. 라며 감탄했다. 회원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손님들을 맞이했다. 마을 어르신, 중년 주민들도 구경하러 오고 또 행사 소식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이 직접 바늘질로 만든 건가요? 정말 세밀하고 귀엽네요. 라며 칭찬했다. 초보들이 만든 간단한 수건이나 티매트도 소박한 멋이 있다고 호응해 주었다. 전시가 무르익을 때 술래는 문득 생각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임이 해체될 뻔했고 서로 으르렁대기도 했는데 지금 우린 어깨를 나란히 하고 웃고 있구나. 그걸 지켜보는 주최자 정자가 울컥해 작은 눈물을 훔쳤다. 내가 꿈꾸던 순간이 바로 이거였어. 우리 모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자리. 행사가 끝나고 회원들은 모임방으로 몰려들어 치맥 파티를 즉석에서 열었다. 생각보다 큰 성과와 따뜻한 반응을 얻으니 다들 흥에 겨웠다. 오말레는 그동안 내가 괜히 뾰루퉁했는데 이렇게 함께하니 참 좋네. 하고 웃었고 이명희는 제 딸도 사진 보고 예쁘다고 난리예요. 다음에 손주 이름 넣은 스카프도 만들어 보려고요. 손혜수는 에이, 내가 이제 수 놓는 재미 좀 알았어. 실도 더 많은 색상 사야지. 라고 즐거워했다. 장선주도 다른 모임보다 여기가 더 끌리는걸. 이번 기회에 제대로 해봐야겠어. 라며 의욕을 보였다. 술래 또한 마음 깊숙이 뜨거운 기운이 일었다. 이 모임에 들어와 참 다행이야. 그냥 SNS나 TV 속 세상만 보며 살 뻔했는데 여기서 사람들과 부딪히며 웃고 싸우고 화해하면서 정말 오랜만에 살아있는 느낌이 드는걸. 그녀는 조용히 실과 바늘을 만지작거리며 다음 작품 디자인을 상상했다. 그래, 인생도 수놓아가는 거지. 천천히 조금씩 다양한 색실로. 에필로그 또 다른 내일. 전시회가 끝난 후 색실동백 자수 모임은 지속되었다. 주 1회로 부담을 줄였고 대신 소소한 소풍을 가서 야외에서 자수를 하거나 계절 테마에 맞춘 작품 크리스마스 장식이나 새봄 환영 타월 등을 만드는 등 즐거움을 늘렸다. 서로 다른 배경 성격이 모였지만 이제는 갈등도 현명하게 받아들이며 화합해 나갔다. 노곤한 어느 봄날 술래는 모임에서 이런 말을 건넸다. 여러분, 우리 바늘 끝에서 피어나는 꽃무늬처럼 서로 다른 삶을 한데 모아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면 좋겠어요. 누가 제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함께 수놓는 과정이 중요하잖아요. 말레가 괜히 멋진 말 하네. 라며 웃었고 모두가 맞아 하고 끄덕였다. 조금씩 따뜻해져가는 햇살 속에서 여성들은 수놓은 천을 펼쳐 서로 자랑하며 정이 꽃피는 순간을 맞았다. 그 순간들을 통해 오랜 세월 자신을 잊고 지냈던 마음이 다시 깨어나고 서로의 인생이 조금씩 환하게 물들어갔다. 한 땀 한 땀 노력으로 그림을 완성하듯
그들도 매주 모임에서 자신의 삶을 새로 수놓아가는 중이었다. 비록 우린 늙고 어깨도 결리고 손가락도 떨릴 때가 있지만 이렇게 함께라면 새로운 리스타트가 가능하지 않을까? 봄볕이 들어오는 창가에서 6명의 할머니들은 환하게 웃으며 바늘을 올리고 색시를 정성스레 돗바늘에 꿰었다.